자,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죠. 리세션에 대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우려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직접 반도체 TF팀을 만든다고 하고요. 삼성은 지금 사장단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시사하는 바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포스탁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을 까는 것, 그다음에 그 라인을 깔아서 생산하는 것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들 텐데 과연 그러한 투자를 지금 뭐 UAM이라든지 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 현대차 그룹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불확실하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반도체 TF팀은 결국 뭘 할 건가?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 비메모리 쪽에서 설계한 칩, 대표적으로 애플의 M1, 그다음에 테슬라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칩, 이렇게 자신들의 솔루션에 맞는 자체 개발 칩을 탑재했을 때 그 기기의 퍼포먼스가 대폭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 맞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도체가 다 범용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 칩을 만들면 PC에다 공통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자신들의 솔루션에 맞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칩을 스스로 설계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점점 파운드리 산업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이미 이 업계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기존에는 뭐 인피니언이라든지 뭐 르네사스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칩을 그냥 가져다 썼다면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로 점점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는 자체 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반도체를 내재화해서 직접 만들면, 근데 말씀대로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판도가 달라지겠죠. 그동안은 판도가 어떻게 보면 달라진다.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다면 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는 아닌데 뭐 이걸 다품종 중량 생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품종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거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텔란티스 거는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범용 칩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성능을 확 업그레이드 시킨, 예를 들어서 똑같은 ARM 기술을 썼는데 애플의 M1 칩을 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지금 쓰면 그냥 패드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고성능의 그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글도 자체 칩으로 바꿨더니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테슬라도 자체 칩으로 했을 때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통신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들어가는 솔루션과 자기들이 받는 부하는 그 자체 제조회사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반도체를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전용 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과거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3나노 전용 공장도 중요하지만 3나노에서 이 라인은 어디 거, 뭐 이 라인은 어디 거,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무한 그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시장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중량 혹은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요. 다양한 라인이 필요할 거고요.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회사들도 늘어나겠네요. 주식시장 상장사 가운데에서도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동안 뭐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 쪽만 주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도 결국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워낙 이제 토양이 얕다 보니까 결국 아직까지는 이게 좀 육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반도체 학과와 관련돼서도 계속 증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인력을 늘리는 것이
기존의 반도체,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던 반도체 생산, 네. 제조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만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갤럭시 판매량에 있어서 가장 큰 애를 먹는 것이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중국 시장에서 뒤로 밀려 나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만의 미디어텍이 만든 디멘시티 9000에도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엄청 밀린다는 거죠. 퍼포먼스 측면에서. 예. 똑같은 ARM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노 기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떨어지는가? 설계 능력이 없나? 이런 어떤 의심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삼성전자 엑시노스는 최근에 거의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똑같은 스냅드래곤 8세대를 만들었는데 TSMC가 만든 것과 삼성전자가 만든 것이 발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번에 M&A를 한다면 대형 제조기업, 뭐 대형 어떤 설계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의 확보,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회사를 잘 매입하는 것이 현재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의 그 행적을 보시면 예.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를 다 돌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인피니온, 그다음에 독일 자동차 3사,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영국의 ARM, 소위 이제 조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협력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국가들을 공교롭게도 다 돌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의 이런 변화는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력에 있어서 얼마나 설계를 잘하고 잘 제조해내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는 그런 이 패러다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그러면 얼마나 잘 만들어 줄 것인가와 더불어서 얼마나 잘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뭐 기술 그 사장단 회의라든지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반도체 TFT 신설한 게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의 사장단 회의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설계, 팹리스의 강점이 있는 회사들의 주목을 주식시장에서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사장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긴급회의를 통해서. 네, 일단 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저는 뭐 한 4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각 사업부별로 지금 크게 그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의 주력 판매품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이죠.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뭐 크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 어쨌든 파운드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기는 한데 TSMC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설계 능력 같은 것들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보강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러면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몇 억 대씩 팔리는 이 IT 복합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뭔가? 로봇과 자동차라는 거죠. 그러면 로봇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의 그 단편들을 살펴보면 갑자기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삼성 SDI 모여가지고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뭐 논의를 한다. 그다음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아시아 뭐 익스프레스인가요? 테크프레스라는 곳에서 삼성전자가 NXP 인수할 거다라는 그런 뜬금없는 얘기들. 그렇죠. 이런 게 괜히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휴대폰을 뛰어넘어서 다음 제조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과 자동차 시장의 헤게모니, 여기에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진 않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 전체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협력과 그다음에 협력 회사를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을 아마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는 아마 주력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독일 가서는 자동차 3사와 인피니온 만나고 영국 가서는 ARM 만나서 인텔과 함께 인수할 수 있는지를 좀 타진해보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나 이런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는 NXP라든지 ASML이라든지 이런 공급망과 관련된 회사들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오고 벨기에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외로 반도체 가스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는 소재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유럽 출장은 두 가지. 기존의 어떤 제조 공급망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한 가지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협력하기 위한 회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또 미국에 이제 다음 달에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때 가서는 미국 공장의 투자와 관련된 도장을 찍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이 약세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결과 핵심은 그거네요. 삼성전자 이제 바닥 온 것 같다. 살 때가 됐다라는 함의가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가지고요. 삼성전자 또 4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원래 또 심리라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좀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A 말 아끼고 있지만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보다는 네. 2분기 IR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IR. 그래서 뭐 실적에서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에서 크게 뭐 아래 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실적이 뭐 워낙 좋고. 네, 그렇죠. 7월 말에 있을 IR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를 나올 건가? 아니면 IR 전에라도 이번 유럽 순방에서 어떤 뭐 결과물을 가져왔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얻은 그런 정보는 그래요? 인텔과 협력해서 ARM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가 이제 컨센서스이기는 한데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인텔이 이 반도체 시장을 망쳐놓고 있는 주범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지가 벌써 2번 미뤘는데 이번에 또 미루면서 3번째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연말엔 나올 거냐? 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파이어 래피지가 나와야 DDR5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서버 쪽도 뭔가 좀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데, 인텔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이 상황 때문에 다른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양상. 그래서 어저께 대만 증시와 국내 증시만 약세로 가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인텔의 저점과 삼성전자의 저점이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금 밸류 기준으로 역대 PB 거의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내외만 떨어져도 역대 그 PBR 밸류 밴드의 최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의 어떤 변화 상황이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방미해서 도장을 찍는 것, 그다음에 7월 달에 IR에서 나올 수 있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7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만 지금 안 사면 언제 살까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기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 더 비쌀 때 사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김종호 위원께서는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뭐 길게 보면 지금 이 시장의 전부 핵심 포인트는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투자가 다 지연되고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려가 불식된다면 뭐 8만 원까지는 저는 굉장히 금방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회사의 협력 관계가 밝혀진다면 저는 뭐 한 1년에서 2년 안에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8만 원 들어가시고 10만 원 보고 8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10만 원 1년 걸린.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을 보고 있다면 지금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목표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뭐 단기간엔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오히려 높게 잡을 때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사장단 긴급회의, 앞으로 나올 M&A 이슈 등을 보면 그래도 이제 반등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결론 지어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